한국 문학의 새 역사가 쓰였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힘을 다시 증명한 건데요. 오랜만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주요 이슈를 더 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정과 입법, 사법, 삼권 분립 체제 아래서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와 사법부의 운영 전반을 살피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살펴볼 기관만 800개가 넘는데요. 국감 시작부터 여당과 야당의 관역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향한 겁니다.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재판 지연이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이 늦어진 건 검찰이 증인만 수백 명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맹공하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사건 조작 해유, 이거 범죄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범죄부터 단죄하고 이 검찰들 전부 다 단죄해 나가야 합니다. 문체위에선 김건희 여사의 지난해 10월 국악공연장 방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황제 관람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부당한 매도라 일축하며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동네 아줌마입니까? 길 가다가 저기서 내가 좋아하는 친명이 국악인 명인이 공연한데 그래서 들리는 동네 아줌마예요? 잠시 내가 인사하러 가겠다 그래서 녹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본다거나 이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가수의 꽃게가 확인되었어요. I fired most of those persons. They didn't find anybody having to do with Afghanistan. 유대교회는 체다카, 이슬람교회는 자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자선을 베풀며 살라는 핵심 이념들인데요.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두 종교를 가진 나라들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전쟁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후 시작된 가자 전쟁.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종교 이상과 달리 하늘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참혹한 현실 속에 중동 지역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전역에 긴박한 공습경보가 울려 퍼집니다. 상공에서는 로켓탄들이 방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는 모습도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이스라엘 중부와 북부 도시를 겨냥해 약 200발의 로켓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서는 약 10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텔아비브 깊은 곳으로 M90 로켓을 일제히 발사했다고 밝혔고 예멘 지역에서는 지대지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في الذكرى الأولى للسابع من أكتوبر ذكرى تدشين معركة طوفان الأقصى نفذت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بعون الله تعالى. 이 미사일 역시 텔아비브 상공에서 격추됐지만 이 공격 여파로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항공편 이착륙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투기 100대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목표물 120곳을 집중 타격하고 헤즈볼라 지도부가 있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을 공습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22명이 숨지고 11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9일 사단을 레바논에 추가로 투입해 지상전 참여 부대를 3개 사단으로 늘렸습니다. 조만간 해군력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을 향한 재보복 시기와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데니 다논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란을 향한 재보복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재보복 대상과 대응 방법을 선택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HBM의 어떤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게 좀 뼈아픈 상황인 것 같아요. (1998년) 고 정주영 초대 현대그룹 회장이 2차례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소떼 1,001마리와 함께였는데요. 아버지 몰래 소를 판 돈 70원으로 시작해 대기업을 일군 실향민의 꿈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엔 남과 북 사이에 열차가 시험 운행될 정도로 화해 무드가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2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하늘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엔 북한이 철도와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요새화에 나섰는데요. 소떼가 북으로 향하던 시절을 뒤로하고 한반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자신들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을 연결했던 북측 지역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차단하고 방어 축소물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요새화 공사와 관련해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북한군은 유엔군 사령부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은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른바 영토분리 조치는 이미 경인선과 동해선,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서 진행해온 남북관계의 물리적 단절 움직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선언은 북한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의 위기 조성을 명분으로 우선 남북 간 차단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을 설득해서 대내 여파를 줄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북한 매체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일부 수정했다고 전했지만 예상과 달리 영토 조항을 신설하거나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했다는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북한군이 대한민국 영토란 언급과 달리 북쪽 지역에 대해선 주권행사 영역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뤄 영토 조항과 관련한 헌법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잘 복귀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의 기억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소설가 한강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13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보여준 광주의 참혹한 사진들은 그녀의 작품 세계 깊숙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폭력의 참혹함과 비극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탐구가 소설로 이어져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요. 역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한 글자씩 꾹꾹 눌러 담아낸 빛나는 성과입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올해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며 한강은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을 할 뿐 아니라 문체 역시 강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한국인 최초 노벨 문학상인데다 다른 분야까지 합해도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여성 중에는 역대 18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자고 아시아 여성 중에는 최초입니다. 노벨상 위원회를 통해 수상 소식을 들은 작가는 놀랍고 영광스럽다며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영향을 준 여러 작가들의 노력이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I'm so surprised and I'm honored. I just finished dinner with my son, and in Korea it is just like 8 o'clock in the evening. So it's very peaceful evening. So I was really surprised. 한강은 지난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인터내셔널 부문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맨부커상 수상 후 5년 만에 발간한 장편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로는 메디치 외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우리 돈 13억 원이 넘는 상금과 메달, 증서가 수여됐고 시상식은 오는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도 노벨은 세상을 떠나며 유산에서 나오는 이자를 매년 사회 각 분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노벨상인데요. 처음 상을 주기 시작한 1901년엔 물리학과 화학, 문학, 의학, 평화상까지 5개 분야였는데 1969년부터는 경제학상도 추가됐습니다. 이 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평화상 다음으로 관심을 받는 게 바로 이번에 소설가 한강이 거머쥔 문학상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도 매번 유력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수상엔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아시아 작가로는 4번째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어니스트 해밍웨이 등 세계적인 작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양보를 하려면 저희도 믿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못 믿겠어요. 다음 달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제 20일이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네처럼 때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대선 승패를 가를 경합주 판세에 빨간불이 켜지자 해리스 부통령은 가장 큰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지원 무대에 선 겁니다. 두 후보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개 경합주 민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와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는 해리스 부통령을 앞섰습니다.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선 동료를 잃었고 경합주 중 선거인단 수가 가장 적은 네바다에서만
해리스가 트럼프를 눌렀습니다. 경합주 7곳 중 4곳은 트럼프가 우위를 보였고 2곳은 동률, 해리스는 1곳만 이긴 겁니다. 모두 오차 범위지만 한 달 전 같은 조사에서 동률을 이뤘다가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트럼프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찾아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kept China cars, Chinese cars, out of America, and we had to do it because when they come in, they take over everything, and you would have had no car manufacturing at all. 지지율 답보로 답답해하는 해리스의 미들맨은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여전히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바마는 대선을 26일 앞두고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대선일까지 민심몰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해리스 캠프는 오바마의 등판으로 청년과 무당층, 반트럼프 성향 유권자 표심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해리스는 오바마라는 가장 큰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지금도 예측할 수 없는 대선 판도는 남은 시간 더욱 안개 속 형국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더 쉽고 깔끔한 정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